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영상의 오대리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대리가 어제 촬영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다? 쇼커버죠, 여러분. 쇼커버로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쇼커버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쇼커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개인이 많을 수 있어요. 개인이 많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서 오늘까진 기분이 좋았는데 내일 당장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대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상승을 했다고 올리지 않았어요. 내일 만약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를 하면서 저항선 22,500원을 유지를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면은 오대리는 그때 약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보기 전에 일단 이 영상 어제 올려둔 영상입니다. 11월 17일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평생주식에서 HJ중공업 찾아보시면은 문제가 있다. 썸네일이 바뀌었어요. 어제도 오대리 이전 영상과 썸네일이 바뀌었는데 오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일단 HJ중공업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그 중에서 오대리 영상을 찾는데 성공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회수 보니까 1482회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봐주셨어요. 자, 그래서 왜 오대리가 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다고 했느냐? 오늘 하락했습니다. 오대리가 말한 그대로 하락을 했고 정말 다행히도 오대리가 오늘까지만 지켜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을 변경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위에 저항선 22,500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딱 하루만 더 보고 변경을 할 예정인데 자, 그러면 나 오늘 일단 매수를 했다. 내려가길래 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자리 괜찮은 거냐? 앞으로 상승을 해서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오대리가 영상에서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금 전에 보셨죠? 오대리 잘 맞춥니다.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봉 차트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오대리가 바로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을 하자마자 급등하고 5분 만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 찍고 이후에는 하락세예요. 하락세를 이어가고 더 조정을 받다가 최저점 1시, 12시 넘어서 찍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 12시까지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 12시부터였죠. 12시부터 국내장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HJ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힘이 빠지면서 결국 1시 반에 저점을 찍고 이후에 지지를 하다가 약간 반등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오늘 흐름은 그렇다 치자. 나 그럼 오늘 매수했는데 이게 괜찮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라는 게 궁금하시겠죠. 자, 오대리의 판단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대리가 지금 자리는 마냥 매수를 하라고 권할 수도 없고 강권하기도 힘들고 매수를 하지 말라고 강권하기도 힘든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오늘 같은 일 때문이에요. 어제 급등을 해서 오늘 그대로 다시 물량 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권유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매수를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매물대가 완전히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 저항선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급락을 추가로 힘을 더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를 도와줬던 공매도 물량 쇼커버가 오늘도 왔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뜻이냐? 오늘 공매도 물량이 늘었어요. 즉 공매도가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이 공매도 평균 단가가 23,600원. 그들은 즉 중간에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매도를 신청을 했다. 어차피 하락을 할 거니까. 그 세력의 밀림으로 인해서 누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가가 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매물대가 지금 아래에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오늘 매수를 잘 한 거냐? 일단은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베스트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어제보단 낫죠. 어제 매수하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오늘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잘 들어오셨고 그럼 앞으로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일단 노릴 수 있는 자리 자체는 많습니다. 대신 굉장히 쪼개서 노리셔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은 짧게 가져가야 돼요. 단타 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은 하단이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하단이 제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힘듭니다. 지금 지지선 21,0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힘든 상황. 하지만은 위에도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뚫고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오늘 발생을 했죠. 이 공매도 물량이 처리가 될 때까지 당분간은 지금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살짝 커질 수는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 바닥을 찍고 있을 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오대리가 얘기를 했죠. 단타를 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HJ중공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이 건설, 조선, 방산,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쏘쏘, 방산 호재에 있습니다. 건설은 대규모 악재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올라가고 하나에서 내려가는 혼조세의 상황이에요. 혼조세의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이 악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HJ중공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건설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과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분명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거냐? 결국 오데리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저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고점부터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고점이었죠. 그 고점에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수익, 이익을 가장 극대화해낼 수 있느냐. 결국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장중에 고점을 노리셔서 매도를 하십시오. 왜 그래야 하느냐? 다시 분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점, HJ중공업 저점이 22,400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점 24,700원이었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장중 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차익 구간이 2,300원입니다. 적지 않죠? HJ중공업 총 주가에 비하면 무려 10%에 해당하는 변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 장중에 저점에 노려서 들어간다. 매수를 한다. 장중에 고점을 노려서 매도를 한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언제나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심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도 무서워가지고 패닉으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쫓아서 들어가 버리죠. 추격 매수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쉽게도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저점에 매도를 해서 손실만 키우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데리가 도와드리겠다.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결국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하느냐?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리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리도 강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더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평소라면 조금 더 완만하게 받아들일 거를 돈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더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심리로 바라보지를 않으시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시면 지지선과 저항선 그려놓고 이 지점에 도달을 하면 매수를 하면 된다. 이 지점에 도달을 할 때 매도를 하면 된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면은 심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장중에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들어가시는 장중에 저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그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010-777-8354번으로 지금 오데리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어제 영상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데리는 언제나 전략을 세워요. 그것도 매일 세웁니다. 이렇게 매일 세운 전략을 문자로 정리를 해서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영상 이어서 오데리가 HJ중공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데리가 원하는 목표 매도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목표가가 있어요. 이 악재가 터진 와중에도 있습니다. 이 목표 매도가를 같이 얘기를 드릴 거고 왜 이렇게 잡고 있는지, 왜 시나리오를 그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나가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5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 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3가지가 합해진 오데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은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데리의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데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데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HJ중공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최고가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떨어지기 시작한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중간에 갑자기 악재가 더해집니다. 악재가 더해지면서 급락에 힘을 더했죠. 그렇게 되면서 위 구간대에서 처리되지 않은 물량,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닥을 찍었죠. 악재 발생과 동시에 바닥을 찍으면서 이쪽에서도 하방에도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즉 HJ중공업은 지금 오늘 메인 매물대, 지금 저항선 이후에도 그 위로도 그 아래로도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무슨 뜻이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매물대가 전부 다 소화될 때까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물량은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결국 외국인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아직 23,600원대 그 이상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하단에 쌓인 매물대의 주인분들, 그분들이 올라갔으니까, 기다렸으니까 올라갔죠. 올라가서 고점을 찍었으니까 일단 물량 출회한다. 단기 차익을 챙겨야겠다. 어제 오대리 말 그대로죠. 그 물량이 그대로 출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지지선이네? 지지선이라고 안 보실 수도 있죠. 왜냐면은 모든 분이 오대리 영상을 보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 음봉 떴으니까 이제 상승하려나 보다, 지금 이제 지지해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일 되면 또 들어오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방에 계신 여전히 남아있는 매물대에서 올라가면은 다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시려고 하시겠죠.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세력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도 지켜주지만 결국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누르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될 타이밍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생한 악재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해요. 지금 막 검사들이 둘러보고 갔다. 경찰들이 자료를 다 빼가더라. 그 다음에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확실하게 움직여 나가요. 그게 아니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행히도 HJ중공업은 건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죠. 건설은 이미 글렀습니다. 공쳤어요. 이게 어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 마감하고 호재가 나왔는데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109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대요. 아주 다행이죠. 발주처는 한국전력공사.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 있으니까 이들한테 그대로 발주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악재가 영향을 미쳐서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기 시작을 하면은, 물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입찰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죠. 한전 입장에서도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HJ중공업을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점점 악재에 신경 쓰고 공공사업의 수주가 줄어들게 되면은 건설 쪽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호재로 아마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데리는 단순히 호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호재 맞습니다. 호재는 맞지만 그렇게 단순히 오늘 하루 급등락을 결정할 호재는 아니다. 모두가 저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였으며 오늘도 상승을 했어야겠죠? 하지만 오늘 상승 안 했잖아요. 하락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건설이라는 건 결국은 리듬이 길죠. 리듬이 길기 때문에 실적 반영도 늦어요. 반영 자체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이 계약을 따낸다라고 바로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악재가 해소돼야 합니다. 해소되지 않으면은 결국 건설 쪽 호재는 그 무게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HJ중공업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건설 쪽 악재, 이게 해소가 되는 건데 어떤 방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잘 해결되면은 더 좋은 것이고, 나쁘게 흘러가서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 구속되었다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만약 대표님이 구속이 되었다 하시면은 맞아요, 여러분. 차라리 매를 빨리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빨리 결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빠른 결정. 빠른 결정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오늘이 지금 결국 중요한 얘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다. 자, 우리 목표 매도가 얘기 드려야 되죠. 크게 바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24,000원. 딱 24,000원까지만 노리세요. 일단 지금 저항선 자체에서도 매물대가 너무 크고요. 하방에서도 매물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해소가 되려면은 차라리 이 24,000원을 자주자주 올라가가지고 변동성 큰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웰컴. 차라리 자주 올라가서 빨리 이 물량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24,000원, 우리도 24,000원을 노리고 매도를 하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매도하셔서 단기 차익 챙기세요. 그리고 나 HJ중공업 그래도 더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목요일 날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일 대응을 하셔서 내일 급등세 타지 마시고 다시 하락을 해서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있을 때 매물대 부근, 즉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22,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세요. 그 이하에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락하니까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야지가 아니에요. 22,500원입니다, 여러분. 그 이하에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단기적으로 변동성 타고 상승을 해서 24,000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차익만 해도 1,500원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1,500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자랑하느라고 말이 좀 길어졌어요. 말이 좀 길어졌고 결국 중요한 거는 22,500원 저항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2,500원 저항선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시면은 차익을 단기적으로라도 계속 챙겨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매물대 해소가 끝나면은 결국 끝나면은 어떤 식으로든 악재가 결단이 나서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악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호재가 호재로서 받아들여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오데리가 제일 처음 원했던 그 가격까지 여러분 오데리는 35,000원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35,000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HJ중공업 챙겨갈 거예요. 오데리와 같이 HJ중공업을 앞으로도 계속 챙기고 싶다. 오데리 어제도 잘만 맞추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데리에게 응원이 되어주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영상 유익했다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흐름 잡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